육지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떠다니는 바의 위를 자유롭게 누비며 바다를 지비자 생명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이곳은 바로 신비와 흥미로운 전설로 가득 찬 바다의 정복자 바자우족의 세계입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바다 전역에 흩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삶을 떠다니는 배나 물 위에 지어진 수상 가옥에서 살아갑니다. 바자우족은 탁월한 프리다이빙 능력, 오랜 시간 숨을 참는 기술, 그리고 바다와의 깊은 유대 덕분에 동남아 전역에서 전설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들의 삶은 조화와 생존의 교양곡과 같으며 바다와 너무도 깊이 얽혀 있어 그것이 곧 살과 영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자우 인어들의 세계로 떠나는 흥미로운 모험에 함께 해보세요. 바다를 닮은 바자우 여성들.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바자우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프리다이빙 실력과 바다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자연스러움 속에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햇살 아래에서 생활하며 보릿빛 건강한 피부를 지니고 있으며 체력과 생기 또한 넘쳐납니다.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은 보통 가지런히 묶거나 길게 따 내려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깊은 눈빛 속에는 강인함 인내, 그리고 바다와 함께한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따뜻하고 환한 미소는 그들의 가장 큰 매력으로 친근함과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바다 위에서의 삶은 이들을 강하고 독립적으로 만들었으며 다양한 혹독한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바자우 여성들은 근면하고 생활력이 뛰어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을 돌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깊고 서로를 돌보며 전통 문화를 세대에 걸쳐 이어갑니다. 종종 독특한 무늬와 색감이 돋보이는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자신들만의 문화 정체성을 뽐냅니다. 이 여성들은 프리다이빙 능력이 뛰어나며 이는 바다와의 깊은 유대감을 잘 보여주는 자랑거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류를 잡기 위해 전통 방식 그대로 바다로 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를 본 관광객들은 자연과 하나 된 그들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매혹적인 여성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수상 가옥에서 살아가는 삶. 바자우족은 산호초나 얕은 바닷가에 지어진 독특한 수상 가옥으로 유명합니다. 대나무, 나무, 야자잎 등 지역 자재를 활용해 만든 이 집들은 이들의 뛰어난 적응력과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집의 개방된 구조는 통풍이 잘 되며 습기를 줄이고 조수나 거친 날씨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바자우족은 차산, 레파라는 전통적인 하우스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들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서 바다 유목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바다와의 깊은 유대를 상징합니다. 맹그로브 나무로 만든 레파는 좁고 긴 형태로 설계되어 안정성과 항해의 용이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유연한 구조 덕분에 수리와 유지 보수도 편리합니다. 레파 내부는 바다에서의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배들은 지역장인 정신의 결정체로 기능성과 견고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내부 공간은 취침조리 저장 공간 등으로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수영과 낚시 같은 필수 생존 기술을 배웁니다. 가족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배 위에서 함께 보내며 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합니다. 바자우 마을은 수상가옥들이 밀집되어 길과 공동 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가족 간의 교류와 상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이들은 물에서 놀고 어른들은 일하거나 담소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좀 더 정착된 공동체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유목적 전통은 여전히 문화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동은 날씨 어장 변화, 선박 및 주거지 유지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공동체 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유목적 생활 방식은 도전이 따릅니다. 바자우족은 바다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하며 그들의 거처는 늘 자연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정기적인 보수 및 때때로 완전한 재건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들의 회복력뿐 아니라 대대로 전해지는 목공 및 선박 제작 기술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바자우 사람들은 바다 위 약 3m 높이에 있는 나무집 사이를 오가며 긴 나무 판자를 이용해 집과 집을 연결합니다. 마을에는 학교, 축구장, 신발과 옷을 파는 가게들도 있으며 해양 생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와의 유쾌한 교류 속에서 활기찬 삶을 이어갑니다. 바자우족의 생활 방식은 자연 환경의 필요와 선물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얕은 물에 정박한 수상가옥은 바다 포식자로부터 안전을 제공하며
주요 생계 터전인 바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의 배 또한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서 이동, 어업, 무역 등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바자우족의 가족 및 사회 구조는 전통 역할, 공동체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삶의 방식을 반영합니다. 가족 단위는 공동체의 중심이자 생존의 근간입니다. 바자우 가족은 대가족 형태를 이루며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 혹은 인접하게 살아갑니다. 이는 강한 유대와 상호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해양 환경에서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남성은 주로 어업배 제작, 주택 건축을 담당하며 이러한 기술은 세대를 거쳐 전승됩니다. 여성도 얕은 물에서의 채집 활동에 참여하며 주요 역할로는 가사 육아, 해산물 가공 및 보존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공동의 책임이며 어릴 때부터 수영과 잠수 등 필수 생존 기술을 배웁니다. 바다 날씨, 어획 기술 등에 대한 지식은 체험을 통해 전해지며 놀이와 가족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됩니다. 바자우 공동체에서의 리더십은 공식적인 직책보다 나이, 지혜, 기술을 통한 영향력과 존경심에 기반합니다. 공동체의 주요 결정은 일반적으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 행사와 활동은 바자우 사회의 중심입니다. 종교 의식, 결혼식, 공동 어업 활동 등은 활기차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기회이며 음악, 춤, 이야기 등은 오락이자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수단이 됩니다. 숨을 참고 하루 8시간 잠수하는 바자우족. 바자우족 바다 유목민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떠다니는 배나 물 위에 지어진 수상 가옥에서 보냅니다. 이들은 프리다이빙의 예술을 마스터한 사람들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매처럼 바닷속을 자유롭게 오갑니다. 스포츠 다이빙과 달리 이들은 생계를 위해 바닷속으로 들어가며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기술로 물고기와 해산물을 채집합니다. 바자우족의 가장 놀라운 적응력 중 하나는 물속에서의 뛰어난 신체 능력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프리다이빙 실력으로 유명하며 매우 깊은 곳까지 잠수하고 오랜 시간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1분 정도 숨을 참을 수 있는 반면 일부 바자우 사람들은 무려 13분간 숨을 참고 7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바자우족은 다이빙을 즐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최대 8시간을 바닷속에서 보내며 전체 생활 시간의 60%를 수중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자우 다이버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무호흡 잠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자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수영과 잠수 훈련을 받으며 8살만 되어도 혼자 물고기를 잡고 바다 사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들의 잠수 기술은 수세대에 걸쳐 발전해 왔으며 일부는 잠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막을 뚫기도 합니다. 이는 수압에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나이가 든 후에는 청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다와 밀접한 생활 방식은 바자우족의 신체에도 독특한 생리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유전적 돌연변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널 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바자우족은 일반 육상인보다 비장이 약 1.5배 더 크며 비장은 면역 기능뿐 아니라 적혈구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잠수할 때 비장이 수축하여 산소가 풍부한 적혈구를 혈액으로 방출함으로써 숨을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바자우족은 수중 시력이 매우 뛰어나 물고기를 잡거나 사냥하는 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이처럼 바다 생활에 적응한 신체적 특징은 이들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바자우 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프리다이빙을 시작합니다. 3-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 바다에 나가 다이빙 연습을 합니다. 이들의 삶은 간단한 자재 도구로 물고기를 잡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바다에서 해삼, 진주, 성게와 같은 해산물을 채취해 육지에서 식량과 교환하기도 합니다. 4살에 다이빙을 시작한다니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보세요. 역사 속에는 바다와 깊이 연관된 공동체가 많았지만 바자우족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 바다 유목민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독특한 삶의 방식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유산은 문화 전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해양 지식은 단지 이론이 아닌 실제 경험을 통해 구전되며 식단, 생활 습관, 정신적 신념까지 바다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들은 바다를 생명의 근원, 영혼의 안식처로 여기며 해양 세계와의 깊은 유대를 표현하는 의식과 제례를 지냅니다. 바자우족의 기원. 바다와 삶이 하나 된 바자우족은 그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에서 알 수 있듯 흥미로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원을 추적하는 것은 오래전 이주 경로를 따라 문화를 탐험하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바자우족은 필리핀 남부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세기에 걸쳐 동남아시아 바다를 이동하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연안에 정착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산펠라 마을은 바다 위에 떠 있으며 풍부한 산호초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바자우 어부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 사료에 따르면 1950년대에 형성된 산펠라는 현재 약 7,200명이 거주하는 최대 규모의 바자우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바자우족의 해양 환경 적응은 인간의 놀라운 생존력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생활 방식 전반, 즉 주거, 식단 등 모든 것이 바다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나 수상 가옥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바다 자원을 깊이 이해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이는 세대를 넘어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역사에도 도전은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식민 세력이 도래하면서 전통적인 무역 경로가 붕괴되고 정치적 경계가 형성되면서 바자우족은 이주 경로나 정착지 변경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바자우족은 바다와의 깊은 유대와 이동성 덕분에 여전히 독자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집인 수상가옥과 배는 바다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훌륭한 적응의 산물입니다. 수세기 동안 바다에서 살아왔지만 현대 문명과는 다소 동떨어진 이 부족은 여전히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를 거쳐 바다에 의지해 살아왔지만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적이 없어 시민권과 기본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자우족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바자우족의 결혼 문화. 바자우 공동체에서 결혼은 매우 중요한 행사로 정성스럽고 화려한 의식과 축제로 기념됩니다. 이들의 구원 과정은 복잡하며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예식과 선물 교환이 포함됩니다. 청혼자는 자신의 진심과 가족을 책임질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신부 측에 선물을 바칩니다. 일부 지역에는 칸두리라는 풍습이 있어 청년이 여성의 창가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자우의 결혼식은 매우 활기차고 다채로운 행사입니다. 먼저 부부의 행운과 정결함을 기원하는 마파치 의식으로 시작되며 신랑과 신부는 정교한 전통 의상을 입고 등장하여 바자우의 예술적 감각을 드러냅니다. 종교 지도자의 주재 아래 서약과 반지 교환, 축복 등이 이어집니다. 바자우족은 대가족 형태로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협력합니다. 가족 간의 유대는 매우 중요하며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성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유연합니다. 남성은 주로 어업배 제작, 주택 건축을 담당하며 여성은 가사, 육아, 해산물 가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외부 환경 변화와 내부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외부 세계와 점점 더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에 노출되면서 전통 문화와 현대적 삶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자우의 결혼 문화는 공동체의 가치성 역할,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담아낸 이들의 결혼식은 바자우 공동체의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런 결혼 문화에 참여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자우의 식문화. 산펠라 마을 주민들은 해산물을 채집하거나 수공예품 재료를 얻기 위해 단순한 작살과 손수 만든 잠수 고글만으로 바다에 들어갑니다. 언제 수면으로 올라올지를 판단하는 비결에 대해 이곳의 잠수 고수들은 특별한 기술이 있다기보다 오랜 사냥과 잠수 경험에서 비롯된 감각이라고 말합니다. 바자우족은 숨참기 능력이 뛰어나며 잠수 한 번에 최대한 많은 해산물을 얻는 데 집중합니다. 이들의 식단은 직접 잡은 해산물에 주로 의존하며 생선이 주요 식재료입니다. 요리 방식은 단순하지만 풍미가 있으며 주로 굽거나 끓이고 지역에서 자라는 허브와 향신료를 사용합니다. 쌀은 전통 식재료는 아니었지만 최근엔 많이 섭취하며 해산물 요리와 함께 즐깁니다. 매일 신선한 해산물을 먹는 삶 상상만 해도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 식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유목적인 생활과 전문적인 잠수 기술을 가진 바자우는 어획물 일부를 쌀, 채소, 배, 제작 자재, 집, 수리용품 등 필수 생필품과 교환합니다. 음식 준비와 식사는 공동체 활동의 일부로 사회적 유대와 전통 문화를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바다에 의존한 식생활은 여러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남획, 기후 변화, 오염 등으로 어족 자원이 줄어들고 있어 식량 안보와 전통 생활 방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를 인식한 일부 바자우 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어업과 해양 자원 보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자우가 겪는 도전. 바자우의 문화와 신앙은 바다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주로 자연신앙 애니미즘을 따릅니다. 이들은 바다를 생명의 근원이자 영적인 존재로 숭배하며 안전한 항해와 어업 재난 방지를 위해 바다 정령을 달래는 의식을 지냅니다. 세월이 흐르면 이슬람과 다른 종교의 영향이 더해지며 바자우의 신앙 체계는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들의 축제 의식 일상생활에는 이슬람 가르침과 고대 전통이 공존합니다. 글보다는 구전으로 전통을 이어온 바자우는 이야기와 전설을 통해 역사, 도덕, 지식 등을 후손에게 전달합니다. 노인들은 전설 속 어부 이야기, 신비한 해양 생물, 조상들의 항해담 등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문화유산을 전하고 바다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들은 실전 경험을 통해 바다의 리듬, 해류, 날씨 패턴을 숙지하며 현대 도구 없이도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바닷물 색바람 방향, 해양 생물의 행동 같은 미세한 단서로 어획 시기와 항해 안전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영향으로 전통 어업의 쇠퇴와 글로벌 문화의 유입은 바자우의 문화적 유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술과 외부 문화에 노출되면서 전통을 이어갈 것인지 현대에 적응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환경 변화도 바자우에게 큰 위협입니다. 해수면 상승, 기후 이상, 극단적 날씨는 이들의 주거와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산호초는 해양 생태계의 핵심인데 온도 상승과 오염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자우 공동체는 일부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전통 지식과 현대 기술을 접목해 해양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다의 수호자로서 이들은 남획과 오염에 반대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 바다 청소 활동 등에 참여해 미래 세대를 위한 바다 보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바자우는 해양 생물과 해조류 식물을 활용한 자연치유법과 전통 약초 지식도 풍부하게 전수받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함께 치유하는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하며 공동체의 주술사나 치유자가 의식을 통해 회복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현대 의료 서비스 접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유목생활 재정 부족, 의료시설과의 거리,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인해 병원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언어 장벽과 현대 의학에 대한 불신도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GO와 정부기관은 방문 진료와 기초보건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성공하려면 바자우 문화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바자우는 독특한 유목 생활과 문화로 많은 외부인과 여행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들과의 교류는 바자우의 정체성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주며 현대 변화에 따라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자우 부족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흥미로운 바다 유목민을 경험하고 싶은 분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최근 수십 년 동안 바자우의 특별한 생활 방식과 청정한 해양 환경은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들을 찾는 방문객들은 바자우의 삶, 요리, 예술 등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바자우는 방문객에게 환대를 베풀며 전통 배제, 해장, 낚시, 공예 기술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관광의 증가로 환경 오염, 문화 침투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수상가옥에 머물며 바자우의 일상생활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 교류는 지식을 나눌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기술 발전과 세계화는 바자우 전통 생활의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모터보트나 현대식 어구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전통 어업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정부 정책도 바자우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바자우는 국적이 없어 교육, 의료 등 기본 서비스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법적 인정 부족은 이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거주지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지역사회 중심 교육 프로그램, 해양 자원 공동관리 등의 이니셔티브는 바자우가 환경 보호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자우의 미래는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대적 삶을 택해 정착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유목적 삶을 고수합니다. 전통 지식과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자우족의 삶을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방문해 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